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7월 둘째 주 학생들과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 추천 도서들 또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문학분기죠. 한국 문학을 주로 이야기 드리고 있고, 오늘은 고전 소설에 대해서 학년별로 어떤 책 읽어가면 좋을지 흐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까만 아기양. 우리 1, 2, 3학년 저학년들은 꼭 한국 작품 아닌 문학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문학 분기의 특징으로서 문학의 장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한국 문학 중에서도 물론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은 외국 작품들 중에서는 이때가 아니면 못 읽는 시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한국 작품 이외의 작품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만 딱 봐도 양이 왜 까맣지? 이 생각 조금만 해보면 어른들은 이 작품들의 시조세를 우린 떠올릴 수 있죠. 미운 아기 오리 이런 작품들. 그래서 뭔가 어린 시절에 나와 다른 좀 이질적인 존재가 어떤 그룹 안에 섞여서 왕따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성장 이야기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담고 있고 비슷한 주제의식들을 담고 있는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내용 이해는 전혀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글반면으로 보면은 1학년들이 혼자 읽기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읽어주셔도 좋고 또 1학년 책답게 굉장히 사파도 많다. 재밌는 게 이 책 보면은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 흑백으로 이루어진 한 동물, 판다입니다. 판다를 딱 첫 페이지에 주면서 책 내용에 어딘가 판다가 있대요. 근데 저도 그걸 까먹고 읽고 있었는데 책 마칠 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판다 어디 있는지 찾았어? 혹시 기억 안 나면 다시 읽어봐. 책을 다시 꼼꼼히 신경 쓰면서 읽으라는 얘기겠죠? 되게 좋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여러 번 읽게 하는. 그런 재미난 장면들도 저학년들을 위해서 장치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까만 아기양 같은 경우에는요, 까만색 아기양이라고 하는 그 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 아기양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목동, 양치기, 개 등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흑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는 다양함으로 바뀌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지만 왜 장점이 될 수 있는지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게 접근을 해 주었는데요. 1학년들이라면은 일단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자기 말로 꼭 옮겨보도록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나름대로 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장면에서 왜 그 까만 아기 양이, 그 까만색이 중요했는지, 그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은 왜 까만 아기 양을 왜 거리를 두려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했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주시는 정도로도 충분히 학습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학년입니다. 짠!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죠? 자, 이번 주는 후반부 주제 부분 파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판타지라고 하는 이 소설의 특성,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로열드 다hl 작품 중에서 얼마 전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3학년들 작품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두 작품이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인공과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인물들과 주인공이 좀 갈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라는 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웃겨요. 예를 들면 벌레들이 주로 나오는데 딱정벌레도 나오고요, 지렁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에벌레도 나오고요. 자, 이런 벌레들이 친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도와주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상어의 공격을 당하는데 그 상어의 공격을 피해서 복숭아를 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날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엉뚱해 보였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하나 되게 쓸모있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면서 이들이 팀을 이루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판타지라고 하는 문학적 재미를 위한 장치 속에서 결국 보여지는 것들은 우정,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런 주제의식들은 재미있게 읽은 뒤에 나중에 한번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리가 되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작품을 좀 비교해 보면서 로열드 다hl이라는 작가에 대한 인상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작품인데요. 짠!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와, 이 작품도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의 대표작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바로 삐삐입니다.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됐던 되게 말괄량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행동들이요, 개연성이 없어요.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답변도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할수록 어려워지는 작품일 수도 있다. 자, 근데 뒤집어 보면 아이들의 행동이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너무 그냥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해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삐삐라는 캐릭터를 3학년 학생들이라면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어떤 동질감이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적으로는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 4학년 정도라면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갈등을 겪죠. 자, 이 책에도 예를 들면 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삐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너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삐삐가 거짓말하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삐삐는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갑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모순되거나 역설적인 장면들을 아직은 모순이나 역설이라는 개념은 어렵지만 그 상황은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 가지면서 어른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장면들을 가지고서 아이들과 대화 나눌 만한 거리도 굉장히 풍부한 책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임진록. 저희가 이제 보통 추천도서의 한 4학년 정도부터가 한국 작품들, 뭐 고전 문학, 뭐 지난주에는 뭐 시 같은 것도 소개드리고 뭐 그랬었는데요. 본격적인 학습의 단계가 이제 좀 느껴지는 단계죠. 5, 6학년이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4학년부터는 좀 미리 달궈놔야 되니까요. 임진록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장르를 경험하게 할 거냐면은 이번 주에 말씀드릴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다 바로 역사를 배경으로 한, 특히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이전 작품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후 작품, 특히나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대충 다 시기가 비슷해요. 뭐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전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강홍립, 그 다음에 권율, 이항복과 이덕형, 흔히 오성과 환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이순신, 논계, 곽재우, 유정, 이게 사명당, 사명대사 아시죠? 그 다음에 유성룡, 개월향, 이름만 들어도 일본 쪽 도요토미 히데요시, 평수길 등등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또 명나라, 또 조선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한국 역사는 길게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조선시대에 집중이 돼 있죠.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어쩌면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역사는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어지는데, 역사를 어떤 통사로 물론 꿰어야 하겠지만은 그 전에 역사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데는 이런 역사소설이 역할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순신 알고 있지만은 이순신 일대기 보면 사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로만 쓰여져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가면은 이 조선이 나중에 일본을 점령하러 침입해 들어갑니다. 또 도술도 펼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 내용에 좀 들어있지만은 팩트 자체라기보다도 역사에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계기로서 역사 소설을 좀 익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박시부인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소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박시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도술이 뛰어난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의 이야기, 그러니까 영웅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주인공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남자잖아요. 근데 이건 여자입니다. 보통 고전소설에서 보여지는 여주인공들의 모습은요, 뭐 춘향이, 심청이 약간은 수동적이고 어여쁜 심성을 가진 혹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보통 묘사가 되곤 하는데요. 이 작품은 충격적이게도 박시부인, 처음부터 외모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범한 능력, 심지어는 그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뜻을 펴지 못하고, 여인이니까, 그리고 못생겼으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시작해 갑니다. 작품 초반에는 이 인물의 어떤 묘사, 근데 그거를 그냥 재미있다라고만 느끼지 말고 당시의 시대상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신분 질서가 되게 명확하고요, 남녀 차별이 존재했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소설이 나왔고 여주인공을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봤을까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웅소설은 등장인물의 비범함이 결국 재미를 주는 포인트인데요. 그런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출생의 비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 또 역경들, 이런 조건들을 다른 외국 작품들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신화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국 고전 작품 요런 거 이렇게 재미있는 거 있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자, 최척전. 최척전. 그러니까 무슨 전자 붙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인공 이름에 뒤에 붙이는 전기다 이런 얘기죠. 최척이라는 사람. 이것도 결국에는 고전 소설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도 역사 소설이어서 배경이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 근데 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그리고 뭐 정유재란. 자, 근데 이 작품은요, 아까도 우리가 역사소설 혹은 이제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사실, 팩트가 아닌 내용이 분명히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살펴봤던 임진록 같은 경우에는 좀 판타지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최척전의 경우에는 그런 아주 기묘한 도수를 부린다든지 신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철저히 역사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는 당시의 조선 그리고 주변 국가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충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내면서 현실적으로만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최척이라는 주인공이 전쟁, 조선에 살면서 조선의 백성으로서 겪었던 그 끔찍한 전쟁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고 또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 역경을 겪었던 아주 자세한 과정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그 근현대사처럼 개인들이 경험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충분히 떠올리게 해주는 굉장히 사실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물들이 겪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좀 공감하고 몰입하려면 훨씬 밀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확실히 어려울 것 같고 어쩌면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작품,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제 초등 단계의 내러티브가 좀 단순한 이야기들로 약간 흥미를 좀 잃었다면 윗학년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만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죠. 짠! 청소년을 위한 고전소설 에세이. 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 원작을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작품들이 어떤 의미와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이번 주 후반부도 보니까 작품 내용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중요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뭐 토끼전 얘기도 있고 장화홍련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4장에 보면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적벽가 홍길동전 같은 작품을 통해서 뭐 판소리 작품도 있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재밌는 게 그 작품이랑 연결된 게 적벽가를 최척전이랑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홍길동전을 박시전과 연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벽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삼국지 이야기죠. 적벽대전.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지은 이제 판소리 소설인데 그 작품을 최척전이랑 비교해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작품의 내용을 주제의식을 비교해서 읽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게도 어떻게 이런 작품들이 당시 시대에 비슷하게 나왔던 것인지 또 왜 영웅 이야기에는 이런 역전의 이야기들 조금 소외되어 있던 이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흥미를 자극했는지 그런 재밌는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이 책은 고전 소설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작품을 좀 더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 읽는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책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책을 중학생 때 읽으려면 초등학교 때 이런 작품들 미리 한 번씩은 읽거나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홍길동전과 박시부인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문제의식은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문학작품 내신시험이나 수능시험에 대비하려고 해도 작품을 하나만 읽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작품을 함께 연결해 생각하는 능력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꼭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학교 2,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열하일기. 자, 이제 후반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원작뿐만 아니라 그 원작에서 어떤 사유를 해야 할 것인지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는 고미숙 선생님의 이제 저작인데요. 자, 이 열하일기 후반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 열하, 즉 강을 건너서 이제 대륙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일야 구도하기. 이거 많이 들어도 보셨고 읽어도 보셨을 장면이에요. 한밤중에 어두운 강을 9번이나 건너게 됐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죠. 한밤중에 강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소리로 들려지는 물소리 굉장히 무섭게 들려질 수 있고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박지연 선생님은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세계,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감각을 속이고 우리의 지식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경계를 하고 마음을 밝히 해서 대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런 주제를 던지셨죠. 사실은 원 작품만 읽어서는 우리 중학생 정도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철학적인 깊이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을 굉장히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했다는 것도 참 놀랍고, 그것이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되어진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고전 작품들의 시리즈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한 작품 한 작품 다 대단한 작품들이지만은 좀 영상에서 초점을 뒀던 부분은 앞에 있는 학년과 뒤로 올라갈수록 어떤 차등이 생기게 되는지 그런 포인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한국 고전 소설을 요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좋겠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권만이라도, 이 중에 학년 상관없이 한 권만이라도 읽어도 좋으니 한 권 추천해 보시고 또 서점 한번 가 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저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 리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